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2절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 설계 착공은 안 나오니까 X고 514페이지 3번 건축물의 착공은 6월달에 한번 읽어봅시다. 515페이지는 안 나오니까 X고 16X, 17X, 18X, 19X 처음에 안 나와요. 20도 X고 21페이지도 X고 22도 X고 23페이지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준공검사인데 이것은 6월달에 합시다. 얘도 거의 안 나옵니다. 넘기면 24페이지 연결되고요. 25페이지는 X고 26도 X죠. 27페이지 3절 건축물의 유지관리 용도 변경. 이것은 1번 건축물 유지관리는 6월달에 28페이지도 6월달에 29페이지도 6월달에 30페이지, 31페이지, 30페이지 5번 건축지도, 6번 건축물 대상, 7번 등기 촉탁 그런 것을 안 해요. X죠. 넘기면 이제 522페이지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대충 알아서 보세요. 532페이지. 532페이지 2번 용도 변경입니다. 1번 보면 시설군의 분류가 나오는데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문시설군, 그밖시설군 이렇게 있는데 넘겨보게 되면 534페이지 6번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서 1번 단독주택부터 샥 하게 되면 몇 번까지 나와요? 29번까지 해야 되는데 좀 빠졌네요. 그게 건축물의 종류. 우리나라 땅 종류는 21가지고 건물의 종류는 29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7 건축물의 종류 해가지고 1 단독주택, 거기서부터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 있어요.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문제가 단독주택이 아닌 것이 이런 문제 나오니까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다중하고 다가구 2개 알아야 돼요. 다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다중입니다. 1번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실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것은 거기서 자고 먹고 씻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형태는 갖추지 않는데 방마다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실은 설치하지 말하거든요. 3번 한 개의 동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지하는 제외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3번입니다. 330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다번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다음 요건을 모든 갖춘 주택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번 주택을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층수가 3계층이야.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해서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번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그리고 3번 19세대 이하. 2번 잡아요. 2번. 자 1번, 2번 다 잡아야 되네.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이고 2번 660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일 거. 그러니까 다가구가 원룸이 원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을 갖다 법에서는 원룸 안 그러고 다가구. 여러 가구가 거주하죠.
다중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다중.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 여러 세대가, 여러 집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3계층 이하인데, 다중은 330 이하고, 다가구는 660 이하이고,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중 330 이하, 다가구 660 이하. 그래서 나중에는 다중자 씁니다. 중33 해가지고, 중33, 다중, 중, 3층 이하, 330 이하, 중33, 중33, 그렇게 하면 중33. 다가구는 660 이하가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게 아파트. 연립은 660 초과하고 4계층 이하인 거. 다세대는 660 이하이고 4계층 이하인 거. 기숙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하고 연립의 구분은 층수 5계층 이상이냐 4계층 이하냐. 아파트 다세대도 층수 5계층 이상이냐 4계층 이하이냐.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4계층 이하잖아요. 연립하고 다세대는 면적이죠. 660 초과냐 이하냐. 연립이 크죠. 연립이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그 숫자 5개 잡아야 돼. 5개. 우리는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자, 첫 번째 단독에는 다시 단독, 그리고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공간 4개 있죠. 두 번째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인데,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이에요. 단독은 하나, 공동은 둘 이상. 뭐가? 소유권이. 예, 소유권이. 구분 소유 되냐 안 되냐? 단독은 하나니까 안 되고 공동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1층, 2층, 3층이다. 1층, 2층, 3층이다. 1층의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다, 갑. 2층 소유자, 갑이다. 3층 소유자, 갑이다. 소유권 한 개를 보여요? 세 개를 보여요? 하나. 이거는 소유자가 갑이다. 한 개 보여요? 세 개 보여요? 하나. 이거는 소유자 몇 개 보입니까? 세 개 보입니까? 몇 개 보입니까? 하나 보입니까? 그러면 얘는 뭐고? 공동주택, 얘는 단독주택이요. 등기가 구분 등기 되지만 이거는 구분 등기가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차이점이요. 그러면 단독에서는 다중 그러면 중 3, 얘가 3층이죠. 예, 3층 이하 그리고 330 이하. 다가구도 예, 3계층 이하고 얘는 660 이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층수가 예, 5층 이상. 얘는 4층. 여기도 4층. 연면적이 주택 쓰는 바닥면 합계가 얘는 660을 초과, 얘는 660 이하. 이 숫자는 필요하니까 좀 암기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게 되면 535페이지 1종 근생이죠. 클린, 이웃하는 가까운 생활시설,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그래서 1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책합시다. 소매점. 바닥면 합계가 1000 미만인 거. 소매점. 바닥면 합계가 1000 미만인 거. 나번 휴게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 의료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라번 잘 나와요. 의원, 치과원, 한의원, 침수원, 적군원,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의원, 일종근생. 마번 탁구장, 태극도장과 같은 건물에서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계가 500 미만인 것. 숫자는 주택만 숫자일지 나머지는 숫자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숫자 보지 말고. 탁구장, 체육도장에 탁구장에 체육도장에 도. 그래서 탁도 그래요. 탁도가 일종이고. 4번 마을회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 아동센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 변전소, 도시가스 안 나오고.
자도 신경 써야 돼요.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결혼사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실소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를 쓰는 받음학계가 30제곱미터 미만, 30제곱미터면 9평인데 중개사무소 9평 미만은 일종근생, 금융업소, 은행이 9평 미만이면 은행이 9평 미만 뭡니까? 거기 자동화기기. 네, 자동화기기 있는 거. 그런 부분. 그것은 일종근생. 그래서 일종근생에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소매점, 그리고 의원, 그리고 탁도, 그리고 밥원에 밥 빼면 바가 관공서는 전부 다 일종근생이요. 관공서는 일종근생. 그 다음에 자업입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그런 숫자 필요해요. 30 미만이면 일종. 자,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가본 공연장의 극장, 영화, 주권합시다. 극장, 영화관은 이종근생. 숫자는 필요하잖아요. 종교집회장도 있는데, 뭐 종교집회장 안 나오니까, 종교집회장이 500 미만이면 15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계, 그러니까 이종근생인데, 안중요고, 다 안중요고, 라 안중요고, 마 안중요, 파 안중요, 사 안중요, 아도 안중요, 자 중요죠. 일반일점. 일반일점은 잘 나오니까 일반일점은 면제 관계없이 일종, 이종 근생. 일반일점 그러면 술집 생각해야지 식당 생각하면 안 돼. 술집 술 파는데 일반일점은 이종.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 체크하고 나옵니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종. 카 학원이 있는데 체크합시다.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된다. 학원 그러면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독서실하고 기원이 있고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장, 장 그러죠? 그래서 아까 탁도 있죠. 탁도. 뭐라고요? 탁구장, 체육도장은 일종이고 나머지 장들은 전부 다 이종이고 그 다음에 하 신경 써야죠.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얼마? 500 미만이면 이종.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9평까지는 일종, 9평부터 10평부터 150평까지는 이종 그게 돼요. 150평 넘어가면 업무가 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니까 무시하고 다중생활시설이 옛날 말로 하면 고시원 그 다음에 제조업소, 수리점 안 나오고 단란주점은 이종 안마시설소, 놀이장도 이종. 그럼 이종에는 좀 나온 게 많죠. 다시 이종에서는 극장, 영화관 있고 그리고 일반일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이종근생인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장은 이종이고 탁구장, 체육도장, 탁도는 일종이고 금융업소,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면 이종.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이종, 안마실소, 놀이장은 이종. 5번 문화집회입니다. 문화집회. 5번 문화집회. 문화집회에서는 4번 관람장 보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17번 봐요. 17번. 17이 아니고 잠깐만요. 21번. 21번이네. 21번 보게 되면 동물 및 식물 관련이 있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동물 및 식물 관련에 뭐가 있는가? 축사가 있고 가축시설, 도축장, 덕외장, 작물재배사, 종모배양, 화초. 그러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은 축사, 그러니까는 가축을 키우고 도축이면 잡고 키우고 잡고 식물을 재배하고. 원래 동물 및 식물고요. 동물이나 식물 어떤다? 키우다가 잡아먹던가 잡는 거. 근데 우리가 538페이지 문화집회 가서
동물은 식물은 가서 동물은 가서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뭐만 해도 키웁니까? 봐요. 봐요. 관람. 그래서 문화집회. 주용도가 보는 거니까. 종교 한 번도 안 나왔고, 판매 한 번도 안 나왔고, 운수는 곧잘 나오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버스, 기차, 비행기, 배, 네 가지네. 운송수단, 운송수단. 버스로 가냐, 기차로 가냐, 비행기로 가냐, 배로 가냐,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는 잘 나요. 컴퍼니,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막 질려서 의료입니다. 의료. 컴퍼니,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 의원, 일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그 구분해야 돼요. 병원, 의료시설, 의원, 일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교육, 연구시설도 있습니다. 노유자시설도 있네요. 수련시설에서는 다 유수호 스텔. 수련시설은 다 유수호 스텔. 운동도 있고 넘어가고 업무도 있고 업무에 나의 2번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 그리고 숙박, 위락. 위락에는 유흥주점이 있고 유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도학원이 있고 카지노가 있고 공장, 그 다음에 창고에서 다 보면 물류터미널이 아까 운수에 뭐가 있어요? 여객터미널을 헷갈리면 안 돼요. 물류터미널은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에는 주유소가 한 번 나왔죠. 주유소 그러면 위험물이 당연히 상주 알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동차 관련도 있고 넘어갑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도 있고 자원순환 관련도 있고 교정군사도 있고 방송통신도 있고 발전도 있고 묘지 관련 있고 관광휴게소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게 잘 나오거든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광휴게당. 그 다음에 장례시설도 있고 근데 장례시설 봐봐요. 가본 장례장 있고 나본 동물 전용 장례장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가본 장례시장인데 의료시설에 부수되는 것은 제외 그러죠. 종합병원 지하에 대부분 장례시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의료. 요즘은 나홀로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것은 장례식장. 그 다음에 야영장 해가지고 총 29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다른 가지 말고 이거 읽어봐야 돼요. 29가지. 오늘 집에 가게 되면 29개 읽어보고 건축물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29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29가지 분류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몇 번 읽어보고 그리고 표시해 놓은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고 넘겨보면 545페이지 숫자가 잔뜩 있는데 정리를 참 잘해놨죠. 정리를 참 잘 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숫자는 뭐가 나오냐? 주택의 숫자 나오지 나머지 숫자 가지고 함정을 안 써요. 학원 선택을 잘해야 돼. 학원 선택. 이거 주구장창 암기한 학원도 있고 시험 문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숫자 가지고 문제 안 풀거든요. 숫자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따로 있으니까 죽어라고 숫자 암기하는 데도 있고 숫자 쌩 무시하고 하는 데도 있고 학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뒤에 딱 붙었더라고요. 최고 합격률 그 학원 해가지고 최고 합격률 그 학원 공인중개사 학원 해가지고 딱 붙었던데 근데 앞에가 빨간색 뒤에 노란색 그 색깔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전부 다 노란색 하지 빨간색이 안 보이던데 뭔가 좀 색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래서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답니까? 29가지.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이제 29가지를 9개의 시설로 묶어봅시다. 첫 글자 따서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가 뭡니까? 자동차 관련. 산은 산업시설군. 전은 전기통신시설군. 문은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기타. 그 밖의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은 뭐밖에 없어요? 자동차 관련. 산업에는 운수. 넘어가 있어요.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관련. 묘지 관련. 장례식장. 장례시설. 또 있나요? 전기통신은요? 전기는 뭐가 전기요? 발전이 전기고 통신은 그냥 통신이고 문화집회는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여기는 문화집회가 있겠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종교, 위락, 관광휴게. 영업은 장사하는 거. 판매,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생활시설. 이종의 다중생, 옛날 말로 고시원인데 이 고시원이 옛날에 고시원이 지금은 뭡니까? 숙박이죠, 숙박. 옛날에 고시원 가서 뭐 했어요? 공부했죠. 지금은 고시원 가서 뭐예요? 잠자죠. 그러니까 편지 숙박 편이 됐으니까 너는 이리 간다 이거. 교육복지는 첫 번째 교육 연구가 있고 교육 그러면 수련, 교육을 간다 그러면 수련 친구가 야영장. 복지 가면 복지가 노유자하고 의료 이렇게 가거든요. 근생은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주거 업무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뭐 업무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정 및 군사가 일요입니다. 기타는 이것 빼 남으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 하나밖에 없고 산업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산업 그러면 떠오르는 거? 공장이죠.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닌가요? 그러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위험하고 그것들만 전부 다 몰아넣는 거예요. 억지로 안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 좀 알아야 되냐 그러면 딱히 여기서 암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장이 나왔으니까 시끄럽고 공장이 시끄럽고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얘는 지저분하고 자원순환이 말은 그럴싸하지만 분뇨 쓰레기 무섭고 얘 무섭고 전기통신은 전기가 발전이니까 통신이니까 별 필요 없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인데 얘는 판매로 가게 되면 얘 좀 영업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만 좀 주의하고 영업은 장사니까 판매, 운동이 무슨 판매 영업인가? 좀 숙박, 이종의 다중 이것들은 좀 조심하고 교육복지니까 교육 그러면 수련, 친구, 야영장 복지니까 노유자 의료 되겠고 1종, 2종 되겠고 주거 업무, 단독, 공동 업무 얘만 좀 주의하고 그리고 얘 주의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알면은 억지로 암기하는 도 되겠네. 일단은 뭐 하냐?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암기해야 돼요.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암기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옆으로 왔다가 셋 중에 하나겠죠. 바뀌면
밑에 있는 게 올라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를 하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허용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보네요.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고 옆으로 가면 어쩐다? 허용.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니까 532페이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옆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허용.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월달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암기해야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딱 해가지고 그러려면 건축물의 종류 29가지 읽어야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붙이니까 29가지 잔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게 되면 5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페이지까지 지금 시간 많으니까 시간 많을 때 이때 읽어놔요. 나중에 이거 바빠서 못 읽습니다. 그래서 땅 종류 21가지 반드시 그건 암기해야 되고 건물의 종류는 암기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암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암기 못 되니까 그 대신 읽어야 돼. 29가지 있다.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넘어가 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 파트가 끝났고 그러면 이제 550페이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와 도로. 1번 대지. 대지가 뭡니까? 대지가 건축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건축하는 땅을 보고 대지. 농사 짓는 땅을 보고 농지. 바라보는 땅을 보고 임야, 산 그랬죠? 대지. 건축하는 땅인데 여기서 대지 안전이란 건축하기 위한 땅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땅이 도로보다 낮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대지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여기다 건축을 하고 여기다 건축을 하면 이 도로 밑에 양가상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하수관이 하수관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빠져 물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도로보다 낮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빗물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요.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 안 된다. 단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으면 물 빼는데 지장만 없으면 낮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2, 3, 4는 6월달에. 그 다음에 옆에 2번 토지 굴착 부분 X, 3번 대지의 적용 나무 심어라 이 얘기입니다.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을 하면은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를 안 심으면 나중에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할 때는 나무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공개공지입니다. 오픈된 공지 휴게소. 오픈된 휴게소. 누구든지 시민들 누구든지 나와서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듭시다. 그래서 도시를 좀 쾌적하게 만들자.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건물을 지어도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지었어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듭시다. 이게 공개, 오픈된 공지 휴게소, 빈 땅 휴게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주, 상, 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큰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은 4개 다 들어가고 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굴뚝, 매연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 뭐라고? 공개공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인데 주거지역에서 뭘 뺀다? 전용주거는 빼고 주거에서 전용주거 빼고 공업에서 전용공업, 일반공업을 빼거든요. 그래서 보통 암기할 때 전전공 이러고 암기 많이 하던데 전전공 네, 전전공,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전전공 제외한다. 전전공 제외한다. 녹지부터는 나올 수가 없죠. 녹지부터는 건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닐 일이 없죠. 공개, 공지, 확보 대상은 문화집회, 종교, 판매, 농산물통은 제외, 운수, 여객용만, 업무, 숙박, 바닷역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바닷역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암기해야 돼요.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5천 이상. 어떻게 암기할까요? 문, 종, 판, 운, 업, 숙. 문종판, 운업숙, 문종판, 운업숙. 그게 그렇게 암기하고 저 문 열고 나가면은 그게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안 나겠죠? 한 사람이 판문점 합니까? 판문점? 네. 시끌시끌해요? 조용해요? 조용합니까? 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말퇴한대요? 되지.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 뭡니까? 판매, 문, 문화집회. 살짝 바뀌어요. 종교, 운수, 뭐라고? 업무, 숙박. 5가 뭡니까? 5천 이상. 판문점은 엄숙하오. 참 사람들 머리가 좋으면서도 신기한 것은 꼭 자기가 만들고 자기는 잊어먹어요. 자기가 만들었고 2달 빙 돈 다음에 그때 뭘 하겠죠? 그럼 본인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것은 차원에 있는 분이 만든 겁니다.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문점은 엄숙하오. 간단해요. 판문점 엄숙하오. 판매, 문, 문화집회. 점 그러면 종교. 은 그러면 운수. 그 다음에 판문점은 업무가 업. 숙박이 숙. 오가 5천 이상. 판문점 엄숙하고 이제 판매에서 뭘 뺀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뺀다. 운수를 뭐만 한다? 여객용만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얼마 한답니까? 물어보면 옆에 얼마 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죠. 맨 위에 553 맨 위에 공개협조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대지 면적의 10%요, 15%요, 10% 이내에서. 그럼 밑에 5번 행위자는 완화 있죠? 그거 해라. 안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해라. 안 하면 처벌한다. 안 하면 처벌한다. 안 하면 팬다. 맨날 팬다. 국민들 싫거든요. 그 대신 잘하면 상 준다지. 하면은 인센티브 줍니다. 영정률 1.2배, 높이 제한 1.2배. 더 짓게끔 해줄 테니까 빈 휴게소, 공터 좀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정리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 그 사람 쓸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드는 제도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 주상공인데 뭐 뺀다? 전전공 제외. 많이 모이는 건물은 뭐냐 그러면 판문점은 엄숙하오. 얼마 만든대요?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그거 하면 뭐 인센티브 준다는데 위로. 예,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 1.2배. 위쪽으로 가는 것도 위쪽으로. 땅 위에다가 더 지어라. 1.2배 더 지어라 이런 얘기요. 그런 제도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자, 넘겨보면 이제 554페이지 도로 나옵니다. 도로. 자, 도로.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 봐요. 이렇게 여기에 이 땅이 있습니다. 땅. 이 땅이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맹지라 할까요? 맹지는 뭐가 맹지라고요? 도로와 접하지 않는. 오늘 공부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달이네요?
그 뒤에 분은 맹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앞에는 도로와 접하지 않는 뒤에 분은 맹지를 저도 뒤에는 뭐 이래요. 말을 해야지. 맹지를 뭐라고 생각했었냐고. 쓸 수 없는 땅. 보통 도로라는 말이 쉽게 나오려면 중개성부 한 7년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도로 그 말이 나오고, 처음 하는 사람은 도로란 말이 안 나오고 길 그러는데 길. 길이 없는 땅 그러던데 한 7년 하다 왔나요? 어째 대답을 잘하도록 했어요. 대부분 길 그런다. 길이 없는 땅, 길이 없는 땅인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길 그려야 되는데, 길이 뭐라고요? 도로예요, 도로. 길, 도로인데, 그러면 이 땅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길이라 이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길 맞는가 봐야 되는데, 건축법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었을 때 도로라고 합니까? 그러면 건축법은 원칙, 자, 예외해가지고, 원칙,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사람이 다녀야 돼요. 두 번째, 차가 다녀야 돼요. 세 번째, 4m 이상이 돼야 돼요.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무슨 법이든가 관계없다. 법에 의해서 신설한다고, 변경한다고 고시가 되면은 도로다.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건축 허가 신고. 자, 여기에 도로가 있다. 여기다 갑이 건축한다. 허가 신청,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갑이 시장님, 나 집 지을 테니까 허가 좀 해주세요. 시장이, 안 돼. 왜 안 돼요? 야, 길이 없잖아, 길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 내가 길 넣으면 됩니까? 아, 되지, 그러면 되지. 갑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폭 4m를 해서 길을 넣겠습니다. 오케이, 시장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다라고 건축허가 신고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이름은 도래요. 그러니까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법에서 고시가 됐다든가,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허가 신고할 때 위치 지정 공고 4가지 조건을 갖추면 도로인데, 예외해가지고 4가지 조건을 못 갖춰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그 말은 뭐 생각하냐?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있다고. 그런 데는 차는 못 다니면 뭐는 다녀? 사람 다녀. 이거 3m 이상이면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막힌 도로입니다. 막힌 도로.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에 관한 사인데, 막다른 도로를 하면 이렇게, 이게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힘이 없는 도로는 몇 메타요? 4m. 가다가 막힌 이 도로는 몇 메타요? 이게 따지거든요. 몇 메타입니까? 하면 이걸 이제 막다른 도로 길이. 막다른 도로 길이 재가지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게 10m 미만이면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이면 35m 이상 이렇게 따죠. 10m 미만이면 이겁니다. 10m 미만이면 그 폭이 2m 이상 돼야 돼요. 10m 이상 35 미만이면 그 폭이 3m 이상, 35 이상이면 그 폭이 6m 이상 이렇게 넣겠어요. 2, 3은 6 그래요. 10m 미만이면,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서 2m 돼 있고 3m 돼 있고 6m 이상도 있다. 이게 건축법상 도로예요. 읽어볼게요. 554페이지. 자, 이 도로 해가지고 통과도로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정도로 그러면 보통 그러면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 아직까지 도로 개설은 안 돼 있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때 보면 빨간색으로 줄 딱 됐어요. 도로 해가지고. 도로라고 결정은 됐는데 뭐가 안 됐다? 개설이 안 된 도로. 예정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됩니다.
1번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된 것. 두 번째, 건축가 신고시, 특별시, 광역시, 건축가 신고시,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해서 공간 도로. 그래서 네 가지죠.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사람에 대상되고, 법의 고시. 그게 아니면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사람에 대상되고, 위치 지정 공고. 네 가지를 갖췄을 때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을 합니다. 밑에 이제 도로의 소요 너비, 통과 도로는 몇 미터 이상, 4m 이상. 그럼 2번째 지형적 조건 등 해가지고 1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간의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하라. 그것도 도로 인정이 되고, 막다른 도로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 이게 시험에서는 2, 3은 6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합격하고 실무할 때는 2, 3은 6이 중요해요. 실무할 때는 나중에 중요해요. 거기까지가 도로입니다. 자, 거기까지 도로인데, 자, 건축부상 도로가 되려면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차가 반드시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아, 내는 무슨 내요? 이게 있는데. 자, 4m, 반드시 4m 이상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법에서 고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네.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를 우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이 안 돼요.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맹지냐 아니냐, 맹지냐 아니냐 그러면 이거 뭔데요? 도로인데 맹지 아니요? 아니지. 근데 여기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써보면 뭡니까? 이런 뭐가 돼요? 맹지가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맹지 된다고, 맹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도로 개념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대지와 도로 관계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합시다.